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다 스캔의 활용법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오브젝트 캡처 내용을 준비한 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마지막 세션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네이버 부트캠프 6기를 수료하였고 현재 타임어티티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계기는 라이다 스캐너를 활용하여 졸업 프로젝트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라이다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해봤습니다. 순서는 라이다 스캐너를 간단하게 알아본 후에 먼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스캔하는 방법과 그 다음으로 WWDC 23의 오브젝트 캡처를 통해 3D 오브젝트를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보이스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저의 소견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다 스캐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다 스캐너는 아이폰 프로 모델과 아이패드 프로 모델 후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다 스캐너는 어떤 것일까요? 라이다 스캐너는 사방으로 수많은 빛을 쏩니다. 그리고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빛들을 수집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매 초에 수백만 번 실행됩니다. 이때 빛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 표면까지의 거리, 즉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주변 환경의 형태를 3차원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이 라이다 스캐너를 왜 넣었을까요? 애플은 2020년에 라이다 스캐너를 넣은 아이패드 프로를 발표하면서 AR 경험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현실 세계를 3차원으로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하여 즉각적으로 AR 콘텐츠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애플은 꽤 오래전부터 증강현실에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AR 관련 기술들이 총 집합된 애플 비전 프로에도 역시 전면에 라이다 스캐너가 장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3D 매핑함으로써 최고의 AR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라이다 스캐너는 ARKit과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에 있는 ARKit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이를 정리해보면은 보다 빠르게 거리를 인지하여 야간 모드의 품질과 인물 사진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길이를 측정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즉각적으로 현실 세계에 AR 콘텐츠를 배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라이다 스캐너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라이다 스캐너를 통해 실제로 스캔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애플 문서들을 확인해 보다가 WWDC 20의 Explore ARKit4 세션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라이다 스캐너를 통해 현실 세계를 수많은 점의 형태로 스캔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해당 세션을 토대로 시내를 측정하여 시내 지도를 구축하는 졸업 프로젝트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3D 지도에 잘 배치하면 거대한 형태의 시내 지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말이죠. 시내를 스캔한 결과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저장하였고 위치 정보와 함께 서버로 전송하여 3D 지도 기반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 경험을 토대로 라이다 스캐너를 활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형태로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WDC 23에서 새롭게 소개한 오브젝트 캡처 기능으로 3D 오브젝트를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캔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PLY 파일 포맷과 USDG 파일 포맷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3차원 공간상에 퍼져 있는 여러 포인트들의 집합입니다. 각 점들은 X, Y, Z 축의 위치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추가로 RGB 컬러 값도 지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점들이 모여 3차원 형태를 이룹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WWDC 20 세션을 토대로 현실 세계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스캔하여 PLY 포맷으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다 스캐너의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ARKit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하며 그중 depth API를 사용합니다. depth API를 통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생성되는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해당 내용은 depth API를 소개한 세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먼저 AR 세션의 생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60Hz로 동작되는 에어프레임마다 라이다의 깊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에어프레임에서 신뎁스 속성을 통해 에어데스 데이터, 즉 깊이 값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라이다 스캐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깊이 정보이며, 깊이 정보는 총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됩니다. 먼저 뎁스냅입니다. 뎁스냅은 픽셀별 깊이 값을 지니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픽셀별 깊이 값은 미터 단위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미지의 경우 먼 거리는 빨간색, 가까운 거리는 파란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컨피던스 맵입니다. 컨피던스 맵은 뎁스냅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며, 즉 픽셀별로 깊이 값의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신뢰도 값은 빛이 반사되는 표면의 반사율 흡수율에 따른 값으로 로우, 미들, 하이 중 하나의 값입니다. 신뢰도 값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신뢰도가 낮은 경우까지 포함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뢰도 값이 미들 이상의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값이 하이의 경우입니다. 신뢰도 값을 필터링할수록 표면이 부정확한 데이터가 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뢰도 값이 너무 높으면 유리나 거울과 같이 빛의 반사가 고르지 않는 표면들도 모두 걸러지게 되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로우 또는 미들 이상으로 필터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깊이 값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성된 뎁스맵의 깊이 정보가 3D로 언프레스트가 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픽 렌더링과 관련된 메탈의 버텍스 쉐이더 영역입니다. 뎁스맵이 3D로 언프레스트가 되면 X, Y, Z의 위치 정보가 생성됩니다. 아직은 컬러 값이 없는 상태이죠. 그리고 에어프레임의 캡처드 이미지의 컬러 값과 합성을 하여 색상을 지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60Hz로 동작되는 에어프레임마다 이루어지며 에어프레임별로 데이터가 축적되어 조밀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들을 생성하는 부분의 경우 메타를 통해 GPU를 사용하여 빠른 그래픽 처리를 합니다. 이때 포인트들을 3D로 언프레스트를 할 때 AR 카메라를 기준으로 복잡한 렌더링 과정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메탈킷 뷰를 통해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기까지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좀 복잡하죠? 주요 내용들을 빠르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ARK 프레임워크와 뎁스 API 그리고 메탈 프레임워크가 핵심입니다. AR 세션의 생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며 AR 프레임을 통해 깊이 정보를 접근하고 AR 카메라를 통해 컬러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추가로 AR 세션을 생성 시 AR 월드 트래킹 컴프레이션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다 스캔의 깊이 값은 AR 데이터이며 총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뎁스 맵으로 각 픽셀별 깊이 값을 알 수 있고 컨피던스 맵으로 신뢰도 값에 따른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탈을 통해 GPU 렌더링 과정이 이루어지며 뎁스 맵을 3D로 언프레스트를 합니다. 언프레스트가 된 이후 컬러와 합성을 통해 색상을 지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탈 뷰를 통해 화면에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아주 간단하게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개발 문서에서 제공하는 데모 프로젝트의 일부분입니다. 먼저 AR 세션 및 AR 트래킹 컴프레이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시멘틱을 신뎁스로 설정하여 뎁스 API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을 실행하면 뎁스 API가 동작됩니다.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메탈킷 뷰를 생성하고 그래픽 렌더링 과정이 동작되는 객체도 필요합니다. 이 객체 내에서 그래픽 렌더링 과정을 통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 다음으로 메탈킷 뷰에 드로우 함수가 불리는 주기마다 렌더링 과정이 동작되며 드로우 함수 내에서 에어프레임을 통해 뎁스 맵과 컨피던스 맵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깊이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파티클스 버퍼 변수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그래픽 렌더링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렌더링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xplore ARK 4 세션과 개발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PLY 포맷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PLY 포맷에 맞는 헤더 내용이 필요합니다.
윗부분을 헤더 형식에 따라 작성한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XYZ 위치와 RGB 컬러 값을 잘 반영하여 하나의 원자로 만든 후 데이터를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샘플 코드는 기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스트는 나중에 배포되는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라이다가 장착된 디바이스로 현실 세계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PLY 포맷으로 공유를 하면 맥에서 미리 보기나 다른 PLY 뷰를 통해 3D로 스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시내 지도를 구축하는 졸업 프로젝트로 활용해 봤습니다. 스캔 가능한 포인트의 개수를 500만 개로 10배로 늘렸고 스캔 중일 때 상단에 포인트 개수를 표시하였습니다. GPS를 통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고 카카오 API를 사용하여 측정한 건물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로드 시 용량이 큰 관계로 업로드 진행률을 표시하는 것도 추가해봤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웹에서 3D 지도 기반으로 배치하여 시내 지도처럼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메타를 더욱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이폰에서 측정한 것을 아이폰에서 바로 볼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AR킷과 리얼리티킷을 더 공부하여 비정월스에서도 볼 수 있다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눈과 손으로 시내들을 탐방할 수 있다면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라이다 스캐너의 또 다른 활용 방법으로 간단하게 3D 오브젝트를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WDC 23의 오브젝트 캡처 세션을 토대로 말씀드리며 얼마 전에 데모 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iOS 17로 업데이트를 하여 직접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아직은 좀 불안정한 것 같더라고요. 오브젝트를 스캔하는 기술이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브젝트 캡처 내용을 훑어보고자 합니다. 나중에 꼭 직접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브젝트 캡처 기능은 바로 온전히 iOS만으로 물체를 3차원으로 스캔하여 빠르고 쉽게 3D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생성된 3D 오브젝트는 USDG 포맷으로 생성됩니다. 새로운 iOS 17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라이다 스캐너가 있는 디바이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스캔이 된 결과물인 USDG 파일 포맷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USDG 포맷은 기존의 3D 컨텐츠용 포맷인 USD 포맷에서 한계가 보완된 새로운 포맷입니다. USD의 경우도 3D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였으나 한계는 바로 오브젝트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한 이미지를 넣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애플은 2018년 ARKit2를 발표하면서 픽사와 협업하여 새롭게 만든 USDG 포맷을 발표합니다. 목적은 바로 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정보를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R 콘텐츠를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포맷 형태라고도 볼 수 있으며 오브젝트 캡처 기능으로 생성되는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orking with USD 세션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D 오브젝트를 스캔하는 이미지 캡처 단계와 이를 재구성하여 하나의 USDG 파일로 생성하는 모델 리컨스트럭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라이다 스캐너는 3D 오브젝트를 스캔할 때 스캔하는 대상이 로우 텍스처 오브젝트, 즉 질감 표현이 낮은 물체인 경우 스캔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스캔하는 과정이 이미지 캡처 단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캔하는 과정의 상태를 지니고 있고 상태에 따라 제어를 담당하는 오브젝트 캡처 세션과 이 세션의 스테이트 값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오브젝트 캡처 뷰입니다. 즉 세션의 스테이트 값이 변화되면 바로 오브젝트 캡처 뷰를 통해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 값은 총 6가지의 상태로 진행됩니다. 이 스테이트 값에 따라 자동으로 알아서 스캔이 진행됩니다. 스테이트 값의 변화에 따른 전체 과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오브젝트 캡처를 소개하는 세션의 일부분입니다. 먼저 오브젝트 캡처 세션을 생성합니다. 생성과 동시에 스테이트 값은 이니셜라이징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세션.start 함수를 통해 스테이트 값이 ready가 됩니다.
이때 수많은 이미지가 자동으로 저장되기 위한 이미지 디렉토리를 지정해야 하며 체크포인트 디렉토리를 수가로 설정하면 추후 재구성 단계가 빠르게 동작됩니다. 레디 상태가 되면 오브젝트 캡처 뷰를 통해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레디 상태에 따라 스캐너 개체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UI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 session.startDetecting 함수를 통해 스테이트 값이 디텍팅이 됩니다. 디텍팅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현재 감지된 객체 주위에 경계 상자를 표시합니다. 경계 상자가 표시 완료되면 스캔하기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이때 session.startCapturing 함수를 통해 스테이트 값이 캡처링이 됩니다. 캡처링 상태가 되면 이제 개체를 스캔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개체 주위를 360도로 아주 천천히 돌면 자동으로 이미지들이 스캔됩니다. 이렇게 360도로 한번 스캔하는 과정을 스캔 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총 3번의 스캔 패스를 진행한다고 권장합니다. 뒤집을 수 있는 개체의 경우 뒤집어서 추가적인 스캔 패스를 진행하고 뒤집기 어려운 개체인 경우 서로 다른 높이에서 추가적인 스캔 패스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총 3번의 스캔 패스가 완료되면 모든 스캔이 완료되었다고 표시됩니다. 모든 스캔이 완료되었다고 표시되면 session.user-completed-scan-pass 값이 true로 활성화됩니다. 이때 오브젝트 캡처 포인트 클라우드 뷰라는 C2UI 뷰를 통해 측정된 물체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이 완료된 상태에서 session.finish 함수를 통해 스테이트 값이 finishing이 됩니다. 이렇게 이니셜라이징 상태부터 피니싱 상태까지 변화되며 스캔 과정이 완료됩니다. 피니싱 상태가 되면 모델 리컨스트럭션, 즉 이미지들을 재구성하여 하나의 USDG 파일로 생성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재구성되는 과정은 리컨스트럭션 프로그레스 뷰를 통해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먼저 재구성하는 세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스캔 과정에서 저장된 이미지들의 경로를 인풋으로 설정합니다. 만약 앞선 이미지 캡처 과정에서 빠른 재구성을 위한 체크포인트 디렉토리를 설정하였다면 추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모델명.usdg 파일명을 포함하여 경로를 모델 파일 값으로 설정하면 끝입니다. 재구성 과정은 비동기로 진행되며 재구성이 완료되면 저장된 경로를 통해 USDG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3D 오브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진행률과 남은 예상 시간이 표시되며 완료되면 컴플리티드 값이 되면서 모든 스캔 과정이 종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Meet Object Capture for iOS 세션 내용과 개발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다 스캔에 대한 이해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생성되는 흐름과 스캔하는 방법, 그리고 새롭게 소개된 오브젝트 캡처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것들을 곧 다가올 미래인 비전OS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보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저의 소견으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비전OS는 애플의 최초 공간 컴퓨팅 시스템입니다. 현실 세계를 토대로 모든 공간이 캔버스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공간 컴퓨팅이죠. 가상으로 떠있는 모든 것들이 현실처럼 느껴져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 라이다 스캐너가 장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상 콘텐츠의 그림자를 표현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하였습니다. 비전OS는 3D 콘텐츠를 손쉽게 공간에 배치하고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D 콘텐츠가 더욱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오브젝트 캡처 기능으로 더욱 다양하게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WWDC 23 세션들을 살펴보시면 손쉽게 USDG 파일을 C2UI 기반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2D 앱들을 공간에 표시한 것을 넘어서 공간을 사용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전OS는 이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첫 출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공간에서 조작할 수 있다면 이런 영화 장면도 이제 곧 실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라이다 스캐너의 다양한 활용 방법과 다양한 3D 콘텐츠의 활용으로 곧 다가올 미래인 비전OS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믿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